도대체 이 집에 누가 숨어 있는 거지?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아들의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손에 든 반찬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평일 낮 2시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서진이는 당연히 출근했을 시간이다. 그런데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들의 수다 소리, 왁자지껄한 떠드는 소리, 마치 파티라도 벌이는 것처럼. 이상하네. 서진이는 일한다고 했는데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순간 집안이 싹 조용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웃음소리도 수다 소리도 단숨에 사라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문이 열렸다. 아, 어머니, 며느리 서진이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평소처럼 화장을 곱게 하고 있었지만 회사에 가는 차림새는 아니었다. 편한 트레이닝복에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젊은 여자가 황급히 뒷방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 회사 안 가니? 그리고 방금 누가 지나갔는데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진이는 잠시 말을 멈칫하더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게 사실은요, 어머니, 그녀는 문을 반쯤 가린 채 말했다. 퇴사했어요, 1달 전에. 뭐, 요가학원 차리려고요,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 건 제 동생이에요. 동생? 네, 여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동생이 함께 산다고? 신혼집에? 언제부터? 결혼하고 나서 계속요. 뭐라고?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그럼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사돈 처녀와 함께 살았다는 말인가? 도윤이도 알아? 네, 남편은 다 알아요. 동생이 직장 구할 때까지만 있기로 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신혼집에 사돈 처녀가 1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들은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어머니한테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별거 아니잖아요. 저희 집 일인데, 서진이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마치 내가 참견하는 사람처럼 불편한 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었다. 저희 집 일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별거 아니라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문을 닫았다. 딸깍. 나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든 반찬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퇴사, 동생과의 동거, 그리고 모든 걸 숨기는 며느리. 더 충격적인 건 도윤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며느리가 내 아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서진이를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서울 유명 사립대 미술대학 졸업, 대기업 디자인팀 근무. 결혼 자금으로 2억 원 준비했다는 말까지.
게다가 집안도 괜찮다고 했다. 부모님이 모두 교직에 계셨고 서진이 본인도 반듯하게 자란 아이처럼 보였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감탄했다. 우리 도윤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도윤이는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나를 걱정시킨 적이 없었다. 나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면서 단 하나의 자부심이 있었다. 바로 내 아들이었다. 그래서 서진이를 만났을 때 나는 안심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리겠어.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다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결혼식 날 서진이 측 하객이 유난히 적었다. 가족들이 소극적이라서요라는 말로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했다. 결혼 자금 2억 원도 혼인신고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2천만 원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적금이랑 주식에 묶여 있어서 당장은 못 쓴다고 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다. 그때 왜 더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을까? 나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본격적으로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도윤이를 따로 불렀다. 엄마, 무슨 일이야? 도윤이는 피곤한 얼굴로 내 집에 왔다. 요즘 부쩍 야위어 보였다. 서진이 말이야. 회사 그만뒀다며? 그리고 사돈 처녀가 너희 집에 산다고?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도윤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걱정은 무슨 걱정. 며느리가 퇴사하고 신혼집에 사돈 처녀가 1년 넘게 사는데 그걸 숨기는 게 정상이니? 미안해. 엄마 서진이가 요가 학원 차린다고 해서 응원해주고 싶었어. 처제도 곧 독립할 거래. 요가 학원? 그럼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데? 도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내가 2억 빌려줬어. 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2억을? 어디서? 회사 대출이랑 적금 깨서. 서진이 결혼 자금이 적금이랑 주식에 묶여 있다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받기로 했어. 도윤아, 너 지금 정신이 있니?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차용증은 썼어? 계약서는? 아니 부부인데. 그런 것까지는. 이 미련한 자식아. 나는 소리를 질렀다. 평생 아들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다. 도윤아, 너 혹시 서진이가 정말로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일했는지 확인해 봤어? 도윤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사실은 사실은 뭐? 서진이가 대기업 디자인팀에 다닌 적이 없어. 뭐? 나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야? 그럼 뭐 했다는 거야?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만 했었어. 그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대기업 디자인팀은 없었다. 경력도 재산도 전부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고 내 아들은
2억이라는 거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건넨 것이다. 게다가 신혼집에는 사돈 처녀가 거주하며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럼 2억은? 적금이랑 주식에 묶여 있다던 그 돈은 어디 갔어? 있었는데 주식으로 다 날아갔대.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도윤아, 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그게 말이 돼? 엄마, 도윤이는 눈을 감았다. 그래도 사랑했어. 다 알았어도 결혼했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아들이 너무 착해서, 너무 순해서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지금 속고 있는데도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 사랑으로 포장된 기망, 신혼집을 점령한 사돈처녀,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착취.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야. 나중에 전화할게. 도윤이의 목소리는 급했다. 하지만 나는 놓칠 수 없었다. 잠깐만, 도윤아. 점심은 먹었어? 응, 먹었어. 어디서 먹었는데? 회사 근처 식당에서. 누구랑? 도윤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서진이가 지금 내 위치 추적하고 있어.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위치 추적? 며느리가 남편의 위치를 추적한다고?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도윤이를 만났을 때 나는 확신했다. 내 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도윤아, 너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괜찮아? 도윤이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엄마.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마른 손등. 이건 일 때문이 아니었다. 서진이랑은 잘 지내? 응, 진짜?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도윤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서진이가 너한테 뭐 하는 거 아니니?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은 서진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위치를 확인해. 출근할 때, 점심시간, 퇴근길. 모든 동선을 다 추적하고 있어. 뭐?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너는 하루 종일 감시당하고 있다는 거잖아. 서진이는 불안해서 그런데 혹시나 내가 바람 피울까봐. 도윤아, 그건 불안이 아니라 감시야. 통제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 혹시 회사 회식도 못 가는 거 아니니?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다. 요즘은 거의 안 가. 가면 서진이가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차라리 안 가는 게 편해.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당당했던 내 아들이 지금 아내의 감시 속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다. 도윤아,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야. 너 이거 알지? 알아, 엄마. 근데 도윤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주말 나는 아들 부부와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와 대화도 나누고 관계를 회복해보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서진이를 보는 순간 내 눈이 며느리의 가방에 멈췄다. 저건 에르메스 버킨백 아니야? 나는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중의 명품. 평범한 사람은 평생 가질 수 없는 가방. 서진아, 그 가방 새로 샀니?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 이거요. 서진이는 가방을 쓰다듬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다. 결혼식 때는 그런 가방을 본 적이 없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는 도윤이를 따로 불렀다. 도윤아, 서진이 가방 말이야. 정말 결혼 전부터 있던 거니? 도윤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 결혼 후에 산 거야. 뭐? 엄마, 서진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명품 가방을 사는 것 같아. 처음엔 작은 거 하나 정도야 했는데 요즘은 수천만 원짜리도 사더라고.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내 카드로 결제해. 서진이 말로는 요가 학원 열면 다 갚는다고 했어. 도윤아,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너 지금 정신 차려. 요가 학원은 언제 열리는데? 벌써 몇 달째야? 그게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다. 계속 미뤄지고 있어. 장소 문제, 인테리어 문제. 매번 다른 이유를 대.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요가 학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음 날 나는 도윤이에게 부탁했다. 도윤아, 서진이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해 볼 수 있니? 엄마 그건 좀. 도윤아, 내가 2억을 빌려줬잖아.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어. 도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도윤이가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다. 엄마, 뭐야, 무슨 일이야? 서진이 통장 확인했어.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사본을 꺼냈다. 2억 원 중에서 대부분이 명품 가방, 옷, 화장품, 고급 레스토랑, 요가 학원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쓰였어. 나는 통장 내역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하나같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였다.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호텔 식사, 해외 여행 경비, 요가 학원 관련 지출은 거의 없어. 몇백만 원 정도만 인테리어 관련 업체 경비로 나갔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적으로 쓴 거야. 그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도윤아, 이제 서진이한테 물어봐. 요가 학원 언제 여는 거냐고. 이틀 후 도윤이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서진이한테 요가 학원 왜 안 여느냐고 물어봤더니 도윤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든대. 돈이 부족하다고. 5천만 원 더 달라고 했어. 뭐? 나는 소리를 질렀다. 2억도 모자라서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응. 나도 어이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 돈을 더 줄 수 없고 당장 멈추고 지금까지 쓴 돈이나 돌려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서진이가 이제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각종 공사 위약금으로 2배의 돈이 더 든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도윤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공사도 제대로 시작 안 했는데 위약금이 4억? 나도 이상해. 그래서 계약서 보자고 했더니 아직 정식 계약 전이라 구두 계약만 했다고 하더라고. 구두 계약?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도윤아, 그건 거짓말이야. 애초에 요가 학원 같은 건 없었어. 전부 너한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핑계였던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지? 나는 아들을 꽉 안았다. 아니야, 도윤아. 너는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한 거야. 그 착함을 악한 사람이 이용한 거지. 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도윤아, 이제 엄마가 나설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아들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로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나는 그 정의를 직접 증명할 것이다. 정화야, 너희 며느리 어느 대학 나왔다고 했지? 친구의 전화였다. 우리는 40년 지기 동료 교사였다. 서울 H대학교 미술대학이라고 했는데 왜? 어머, 우리 아들이 거기 나왔거든. 근데 그 학교에 미술대학은 있는데 산업디자인학과는 없어. 뭐?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정아야, 혹시 며느리가 다른 학과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산업디자인학과라고 했어. 내가 직접 들었다고. 그럼 이상한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학교에는 산업디자인과가 없대. 미술학과만 있다고 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는 온몸이 떨렸다. 학교까지 거짓말이었어? 그날 저녁 나는 급히 도윤이를 불렀다. 도윤아, 서진이 대학 말이야. H대학교 맞지? 응, 맞아. 왜? 그 학교에 디자인과가 있니? 도윤이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사실 나도 평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뭐가? 서진이한테 대학 얘기를 하면 항상 당황스러워해. 그리고 서둘러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하더라고.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다. 한 번은 H대 근처 맛집에 가자고 했더니 서진이가 그 동네 지리를 전혀 몰라. 4년을 다닌 학교 앞인데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어. 학교 앞인데 왜 몰라? 했더니 거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다고 하더라고. 학교 생활 얘기도 전혀 안 해주고. 뭔가 숨기려는 느낌이 강했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도윤아, 학력 증명서 있니? 결혼할 때 받았던 거. 응, 집에 있어. 근데 왜? 가져와. 당장. 이틀 후 도윤이가 서진의 학력 증명서를 가져왔다. 다음 날 나는 H대학교 행정실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학력 조회를 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아니시면 조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며느리 학력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면 졸업증명서 발급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서진의 학력 증명서에 적힌 번호를 불렀다. 잠시 후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만 이 번호로는 조회가 안 되네요. 네, 발급 이력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서류 아니신가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학력 증명서마저 위조였어. 그날 밤 나는 도윤이에게 모든 걸 말했다. 도윤아, 서진이 학력 다 거짓말이야.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엄마. 그럼 서진이는 대학을 안 나온 거야? 아니면 다른 학교를 나왔거나. 어쨌든 H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과 졸업은 거짓말이야.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이제 결정해야 해.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도윤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뭐? 더 이상 못 참겠어. 매일 감시당하고 거짓말 듣고 돈만 뜯기고.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야.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잘 결심했어, 도윤아.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도윤이의 학교 선배였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고 학력 증명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민사소송으로 2억 원 반환 청구를 하시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다. 위조된 학력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대화 내역, 위치 추적 앱 스크린샷, 허위 경력 관련 녹음 파일.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서진에게 소장을 송달했다. 원고 박도윤, 피고 윤서진,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진은 소장을 받고 도윤에게 전화했다. 당신 미쳤어? 나한테 소송을 걸어? 서진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 돌려줘. 돈은 무슨 돈? 우리 부부 재산인데 뭘 돌려줘? 서진아, 넌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 대기업도 학력도 재산도 전부 거짓말이었잖아. 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짓거리야? 사랑한다면서 그깟 돈이 그렇게 아까워? 도윤이는 조용히 말했다. 서진아, 사랑은 믿음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재판날 법정에는 우리 가족과 서진, 그리고 서진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판사가 서진에게 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하지만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고, 피고는 H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까? 네. 그럼 이 학력 증명서는 진짜입니까? 판사가 위조된 학력 증명서를 들어보였다. 대학 측에서는 이 발급번호로 조회되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됐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송 제기일로부터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법원은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서진을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결국 돌아왔구나.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좀 만나주세요.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무슨 일이니? 제발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디서 볼 거니? 집 근처 카페로 올게요. 30분 후에요. 카페에서 마주한 서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잘못했다는 건 알아? 네, 거짓말로 시작한 게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랑했어요. 도윤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사랑? 2억을 뜯어내고 매일 감시하고 학력까지 위조하면서 사랑했다고?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돈은 천천히 갚을게요. 시간을 주세요. 서진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진짜 반성한다면 2억 원 당장 내놓고 우리 도윤이한테서 떠나. 어머니, 그건? 못하겠어? 그럼 진짜 반성이 아니잖아. 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어차피 판결 나왔잖아요. 돈은 분할 상환할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그것도 제 형편 드는 대로요.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면 어쩔 건데요? 없는 사람한테서 받아낼 수 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서진은 비웃듯 말했다. 저 아직 도윤 오빠 아내예요. 이혼 안 해줄 거예요. 평생 붙어 있을 거예요. 뭐? 이혼을 원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절반과 위자료 1억 주시면 할게요. 그게 어려우면 이혼 안 하고 같이 살고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어머니, 법으로 이기셨다고 다 끝난 줄 아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도윤이에게 전화했다. 도윤아, 서진이 이혼 안 해준다고 하던데? 응.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반 주고 위자료 1억을 달래. 아니면 평생 이혼 안 해준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나 재판으로 이혼할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재판 이혼? 응. 변호사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서진이가 한 행동들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대. 사기, 감시, 허위 진술. 이 정도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가 끝까지 도와줄게.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도윤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서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 결혼 전 허위 학력 경력 재산 진술로 기망. 2. 요가학원 명목으로 2억 원 편취. 3.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 및 통제. 4. 처제를 신혼집에 무단 거주시켜 혼인생활 방해.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위조된 학력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위치 추적 앱 기록, 문자 대화 내역까지. 서진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원고도 피고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일시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피고의 기망 행위는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이미 사기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됐다. 그동안 서진은 여러 번 도윤에게 전화했다. 제발 이혼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서진아, 이제 끝이야. 우리는 여기까지야. 드디어 판결일이 왔다. 법정에는 우리 가족과 서진, 그리고 서진의 가족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혼인 전 허위 진술, 금전 편취, 과도한 감시 행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를 이혼한다. 위자료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인정, 이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쿵!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이건 그녀가 자초한 일이었다. 도윤이는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끝났어. 응, 도윤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이혼 판결 후에도 그녀는 계속 도윤에게 연락했다. 오빠,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오빠, 나 없으면 안 돼. 제발. 도윤은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서진은 다른 번호로, SNS로, 이메일로 계속 연락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다. 어머니, 제발 도윤 오빠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서진아, 이제 그만해. 법적으로도 끝났잖아.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니? 집착이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서진아,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우리 도윤이는 놓아줘. 싫어요. 절대 안 놓아줘요.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서진이 도윤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도윤이가 찾아왔다. 엄마, 고마워. 뭐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야.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도윤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넌 아직 젊고 능력도 있고 착하잖아.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도윤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2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서진은 결국 2억 원을 갚아야 했다.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이 내려졌고 서진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매달 월급 300만 원 중 200만 원이 강제로 차압됐다. 남은 100만 원으로 생활하며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엄마, 서진이 요즘 공장에서 일한대. 도윤이 어느 날 말했다. 그래, 선배 변호사가 우연히 봤대. 강제 집행으로 급여 차압되고 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정할 마음도 미워할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건 그녀가 자초한 일이었다. 서진의 형사재판도 끝났다.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된 그녀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혼인이라는 신성한 관계를 기망으로 시작했고 배우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판사의 말이었다. 서진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서진은 사돈 처녀도 함께 도윤의 집에서 쫓겨났다. 이혼 판결과 동시에 퇴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방을 구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윤은 단호했다. 사돈 처녀와 서진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작은 공간에 비해 명품 가방이 과도하게 많아 다 팔고 빚 갚는 데 사용됐다. 그 후로 도윤은 천천히 회복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사람을 믿지 못했다. 엄마, 나 다시는 결혼 못할 것 같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다. 1년이 지나자 도윤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승진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회사 회식 있어. 늦게 들어갈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나는 아들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안도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2년 후 봄이 왔다. 어느 날 도윤이 한 여자를 데려왔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누구니?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고 이름은 은지예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지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은지라고 합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 씨, 우리 도윤이가 과거에 힘든 일이 좀 많았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도윤 씨도 어머님도.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도윤 씨와 잘 지낼게요. 그날 밤 도윤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은지는 다르더라. 서진이랑은 완전히 달라. 뭐가 달라? 진솔해.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줘. 좋은 것도 부족한 것도. 도윤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날 믿어줘. 위치 추적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해. 그냥 믿어줘.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도윤아, 이번엔 천천히 가. 서두르지 말고. 응,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게. 1년 뒤 아들과 은지는 결혼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였다. 은지는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어머님, 도윤 씨와 행복하게 잘 살게요. 은지야, 고마워. 우리 도윤이 부탁해. 네, 어머님.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며느리란 이런 사람이구나. 꾸미지 않고 솔직하고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는 사람. 1년 후 도윤과 은지가 결혼했다. 이번에는 모든 게 투명했다. 학력 증명서도 경력 증명서도 재산 증빙도 모두 확인했다. 은지는 오히려 먼저 제안했다. 도윤 씨, 우리 혼전 계약서 쓸까요? 요새는 이게 유행인가 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야. 이제야 우리 도윤이가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나는 3년 전에 썼던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서진의 범죄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허위 경력, 사기, 감시, 편취. 나는 그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족에게 교훈을 남겼구나.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나는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거짓은 사람을 속여도 정의는 끝내 지지 않아. 어느 주말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동네 식당에 갔다.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다. 어서 오세요. 홀에서 일하는 직원이 인사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서진이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물을 따르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평일은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은 여기서 일하는구나.
나는 서로 민망해질까 애써 시선을 돌렸다. 서진도 나를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도 모른 척했다.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정화야, 뭐 먹을래? 친구가 물었다. 아, 응. 된장찌개 주세요. 나는 메뉴판에 시선을 고정했다. 식사하는 내내 나는 서진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도 우리 테이블 쪽으로 오지 않았다. 다른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다. 계산대에 서진이 서 있었다. 15,000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를 보지도 않았다. 나는 카드를 건넸다. 그녀는 조용히 결제를 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밖으로 나오자 친구가 물었다. 정화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응,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매달 200만 원씩 차압당하면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서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래, 그게 정의야. 법은 그녀에게 벌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벌을 받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다. 집에 도착해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따스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2년간의 긴 싸움, 거짓과의 전쟁,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여정. 모든 게 끝났다. 도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진실한 사람과 함께. 그리고 서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도윤아, 이제 정말 행복하렴. 엄마는 내가 웃는 모습만 보고 싶어?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평화를 찾았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거짓으로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진실로 세운 사랑은 영원히 서 있다.